구해줘 스탁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규미라입니다. 자, 이제 코끝에 바람이 제법 쌀쌀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 시장에는 긍정적인 훈풍이 불어오고 있는데요. 이 백신의 호재와 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리 시장 힘을 더 내주고 있습니다. 다만 전일 뉴욕 증시의 영향으로 이 다우가 강하고 나스닥이 낙했던 대로 오늘 우리 시장도 코스피가 강하고 또 코스닥은 좀 약세를 보였던 흐름이었는데요. 자, 오늘 하루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상황부터 체크해 보시죠. 자,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 1.35% 상승하며 2,485선에서 마감이고요. 코스닥은 0.11% 하락하면서 839선에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는 외국인이 받쳐줬죠. 외인이 최근 5거래일 동안 무려 3조 원이 넘는 규모로 사들이고 있는데요. 오늘만 해도 8,350억가량의 순매수세 보였고요. 기관도 4천억 이상 동반 매수로 코스피를 이끌었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 수급도 정반대의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오히려 기관과 외인이 코스닥을 중심으로는 쌍끌이 매도세를 나타냈고요. 개인만이 홀로 970억 이상의 순매수세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외국인의 투자 심리가 개선된 이유, 환율도 체크해보시면 원달러 환율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안정적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4원가량 하락하면서 1,112원 선에서 거래 마쳤네요. 자, 오늘 특징주로는요. 상한가 도달로 눈에 띈 특징주 펩트론 보시죠. 세계 최초로 1개월 지속형 당뇨 치료제를 개발했다는 소식에 오후장 들어서 상한가 직행했습니다. 19,200원까지 상승해서 마감했고요. 또 눈에 띄었던 테마로는 화이자 관련주들이 오늘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콜드체인 관련주들도 오늘도 강하고요. 저온 유통 관련주로 묶이죠. 백신 기대감 속에서 투비소프트와 대한과학 오늘도 상한가 터치했습니다. 대한과학은 21% 상승으로 마감이고요. 이 백신 기대감으로 항공과 여행주도 강합니다만 어제에 비하면 오늘은 저가 항공사들이 더 강했습니다. 티웨이 항공이 상한가고요. 티웨이 홀딩스가 23% 상승 마감입니다. 아시아나 항공과 진에어도 8에서 10% 강세 보였고요. 자, 이어서 여행 관련주도 강세 이어갑니다. 노랑풍선이 13%로 가장 강하고요. 모두 투어, 레드캡 투어, 참 좋은 여행도 8%대 이상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이어서 그룹주로는 셀트리온주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항체 치료제가 이르면 올해 안에 허가가 날 것이라는 예상 속에 기대감 반영된 모습입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15% 상승 보였고요. 셀트리온과 헬스케어까지도 일제히 강세 마감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셀트리온과 함께 원료 공급 관련사로 대정화금도 올라줬습니다. 오늘장 8,850원 상승으로 상한가 기록하며 마감한 부분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은 또 혼조세로 마감이고요. 상승과 하락했던 종목수가 한 반반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 우리는 내일장 또 어떤 종목 미리 살펴보면 좋을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TV로 저희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유튜브로 MTN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더 재밌고 알차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MTN 검색하시고 지금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하는 실시간 채팅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소통하시면서 전략들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고 꾹꾹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수요일 밤은 또 어떤 분들이 등장을 하실까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이번 한 주 이렇게 새로운 또 뉴페이스 전문가들과 함께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수익을 위해서 두 분의 새로운 조합이 등장하시는데요. 오늘은 이상호, 백송희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두 분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먼저 인사 한마디씩 부탁드릴 텐데요. 먼저 이상호 전문가님, 우리 MTN 시청자분들께 인사와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쪽을 봐야 되죠? 예. 네, 안녕하세요. 이상호 전문가입니다. 오늘부터 구해줘 스탁에 합류하게 됐는데 좋은 종목들 많이 소개해 드릴 테니까 TV 보시면서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아마 충분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백송희 전문가 모실 텐데요. 백송희 전문가님 네. 성함이 굉장히 예쁘세요. 감사합니다. 또 그만큼 수익도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각오 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백송희 전문가입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 분들이 최근 변동성 장세에 많이 일희일비하셨을 텐데요. 이 방송 챙겨보시면 이러한 부분들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저와 함께 하셔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여러분들과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여러분의 종목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연창 지금부터 열어두도록 할 텐데요. 문자 번호 샵 9100, 샵 9100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짧게 종목 추천 또는 구해줘 하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투자 성향에 대한 내용들 자세하게 남겨주셔도 좋은데요. 저희 게시판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죠.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5글자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바로 MTN 구해줘 스탁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보이실 겁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바로 빨간 버튼 보이실 거예요. 사연 신청하러 가기 클릭하시면 바로 게시판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쭉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글쓰기 버튼 마련해 두었습니다. 클릭하셔서 또 내일은 어떤 종목 살까요? 어떤 종목 미리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하는 질문들 마구마구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투자 성향에 대한 내용들, 어떤 업종이나 테마 내에서 종목 찾으시는지, 또 얼마 만에 수익 챙기고 싶다 이런 내용들도 함께 남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또 구조 시간을 넓혀서 더 많은 분들 구해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사연들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사연들 받아보는 동안에 저희는 또 하루 함께 마무리를 해봐야겠죠. 오늘 시장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부터 함께 정리를 해볼 텐데요. 바로 오늘 첫 출연이신 이상호 전문가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 시장 또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또 어떤 관점으로 시장 보시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코스피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해볼까요? 오늘 코스피 지수의 한마디는 레벨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레벨업이다. 우선 이제 오늘 확실히 최근 3개월 동안에 박스권을 돌파를 해준 하루였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최근 4거래일 동안 이제 외국인의 대량 매수세가 유입된 시점에서 잠시만요. 네, 지금 외국인이 4일 동안 계속 대량 매수를 한 모습이 보이는데 이제 2거래일 전 박스권 돌파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고 드디어 오늘 좀 강하게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였기에 앞으로 향방의 길을 해서 레벨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이틀 전에 박스권 돌파 당시 기준 시가총액이 1676조 9천억 원이었습니다. 이는 역대 시가총액 3위에 해당하는 수치인데 여기에 코스닥 지수까지 합친 시가총액은 2010조 원으로 역대 2위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향방이 좀 더 기대될 수 있는 이제 더 이상 루즈해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이 상태에서 역대 최대 시가총액을 넘을 수 있는지 기대가 한층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4거래일 전부터 이런 모습을 유발한 것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 대선 종료로 인한 불확실성 해소가 원인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 1월에 있을 취임식까지도 국내 증시에 계속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한 것은 아시다시피 바이든의 정책 중 하나인 자유무역 지지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개인 투자자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정책주는 아마 친환경 정책일 텐데 저는 아무래도 무역 부분에 대한 주목을 좀 하고 싶네요. 무역 완화에 대한 부분은 이제 기존 트럼프 정부의 높은 무역 관세로 힘들었던 국내 자동차, 철강 산업의 수출 여건이 완화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증시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인데 올해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었던 기업 실적이 기조 효과로 인해 또 내년에는 실적이 올해 대비 좋아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하반기 기업 이익이 회복되고 있긴 한데 내년에는 실질적인 정상화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확산되고 있는 미국, 유럽 코로나 확산세 또한 여전히 악재로 여겨질 수는 있는데
이번에 대선 결과로 인해 좀 확정된 경기 부양책이나 그리고 어제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는 화이자의 백신 소식으로 인해서 증시는 그다지 좀 악영향을 끼치진 않을 거예요.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악재가. 그리고 이미 1, 3월 달에 팬데믹 사태를 겪자마자 즉각 회복세를 보였던 이제 우리나라니까 그만큼 이제 남아있는 글로벌 악재 중 하나인 코로나19의 여파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여러 이슈들도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무역 완화 그리고 기업 실적 회복, 코로나19 악재라는 대비책 확보를 통해서 한국 경제 성장률은 내년까지 2% 후반에서 3%까지 예상되고 있고요. 이제 돌파한 이후에 코스피 지수는 한층 레벨업해서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최근 박스권 하단 구간인 2200선 구간이 이제 최저치로 보이고 이후에는 최대 2800선까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레벨업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코스피 레벨업이다라고 정리해 주시면서 최근 이슈들 싹 좀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은데요. 바이든 관련주, 무역 완화 기대감 갖는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경기 부양책, 또 화이자 관련주들의 상승으로 코로나19의 여파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바로 백송희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전문가님, 네. 코스닥도 좀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조금 아쉬워요. 코스피에 비해서는 계속 약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개인들이 힘을 좀 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어떻게 볼까요? 코스닥을 오늘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바로 오늘도 역시나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비유한 이유는요. 코스닥이 최근 4거래일 동안 지속 840포인트 내에서 보합권 혼조세 흐름이 유지되면서요. 다소 아쉬운 소외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최근 수급이 이제 컨택트 관련 주들과 그리고 경기 민감주 쪽으로 강하게 유입되면서 코스닥 시장은 다소 소외가 되었지만 우리 시장 뭐가 있죠? 바로 섹터별 순환매 흐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와 경기 민감주에 유입된 자금들이 이제는 낙수 효과가 기대되는 중소형 주로 수급이 이동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키 맞추기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코스닥 반등폭 확대된 흐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요. 코스닥 8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이 구간, 이 저점과 고점을 형성하면서 박스권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자, 10월 말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공포심을 느끼셨을 겁니다. 이 구간이 이제 전 저점을 이탈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매도 전략을 가져가신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저와 함께 하신 투자자 분들이라면 이 구간까지는 한 번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정확히 이 구간 지지받고 반등폭 확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코스피는 이제 전 고점을 뚫어냈는데요. 이제 코스닥이 이 코스피의 시장을 따라갈까? 이 부분이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텐데요. 시기의 차이가 있겠지만 이제 상방 추세로 보는 전략이 유효하실 텐데 그 이유는 바로 경기 부양책 규모입니다. 자, 애초에 바이든이 속한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더 큰 규모의 경기 부양책 전략을 말했었죠. 자, 약 2조 2천억 달러의 그렇게 큰 규모인데요. 하나로 가치를 따져보자면은 2,400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 수준만 유지해준다 하면 이제 글로벌 유동성 굉장히 풍부해질 수 있겠고요. 이제 우리 시장 다시금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상승 랠리 다시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게 트럼프 때 우리 시장 지속적으로 악재 요소로 작용하였던 미중 무역 분쟁이 이제 어느 정도 완화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우리 시장은 이제 앞으로 글로벌 교역 여건 개선 기대감에 더욱 중점을 두면서 이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시장의 매력도가 더 높아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이제 이머징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기대해 볼 수 있고 이제 원달러 환율은 1,100원 선을 유지하면서 외국인 수급 유입되면서 외국인 수급 유입이 이제 코스닥 시장의 트리거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단기적으로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바로 이제 내일 옵션 만기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변동성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데 이 변동성은 약간 제한적인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은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투자자분들은 이제 내일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투자하시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이렇게 코스닥 지수는 840선에서 보합권 등락을 거듭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는 중소형주들의 좀 키 맞추기가 기대된다라는 점에서 상승 추세 유효하겠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변동성도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까지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마감된 오늘장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연을 많이 만나볼 거라고 얘기 드렸는데요. 저희는 오늘의 종목 구하러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돌아올게요. 자, 오늘은 두 분이 첫 종목들을 구해주시는 날이니만큼 신경 많이 쓰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대해 주시고 저희에게 사연 남겨주시면 되겠는데요. 계속해서 사연창 열어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안 되고요. 문자와 게시판으로 사연 계속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받는 문자 번호 샵 9100 입력하시고요. 종목 추천이라고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종목들 구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계속해서 남겨주시고요. 자, 저희 게시판 이용하시는 방법도 짧게 안내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자주 사용하시는 초록창 있으실 겁니다. 이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해 주시고요. 바로 MTN 구해줘 스탁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보이실 겁니다. 자, 우리 잘생긴 전문가님들 바로 위에 사연 신청하러 가기 클릭하시면 게시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쭉 밑으로 내려가셔서 글쓰기 버튼 클릭하시면 사연 남기실 수 있으니까요. 자, 내일장은 어떤 종목 살까요? 하는 질문들 남겨주시고요. 또 어떤 종목이나 업종 내에서 찾으시는지 함께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새 벌써 사연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 바로 함께 찾아보시죠. 자, 오늘 처음으로 만나볼 분은요. 1526 장호준 시청자님의 사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건설업이 좋다던데 건설업이 살아나고 있다는데 시총 2천억 이상 중에 우량한 기업 있을까요? 라는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자, 사연 먼저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자, 첫 번째 사연 한번 열어봤고요. 오랜만에 또 건설주를 찾으시는 분의 사연입니다. 바로 백송이 전문가의 솔루션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전문가님, 이제 네. 첫 번째 구해주시는 종목이 될 것 같아요. 또 이번엔 우량한 기업이라고 또 덧붙여 주셨는데요. 네. 생각나시는 종목 있으실까요? 딱 제가 마침 준비해온 종목과 일치하네요. 자, 2천억 원 이상의 시총을 원하셨는데요. 제가 들고 온 기업 시총 3,500억 원짜리의 종목입니다. 자, 바로 유진 기업인데요. 이 종목 소개해 드리는 이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동사는 레미콘 사업, 시멘트 및 골재 등을 이용해서 건자재 유통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포함해서 수도권에만 17개 레미콘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이슈부터 한번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 이슈입니다. 최근 부동산 문제가 많죠. 그래서 3기 신도시, 4기 신도시 등 수도권 내에 신도시를 만들어서 서울 지역 밀집을 해소하려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서울 도심까지 2~3시간 걸린 거리를 20분, 약 30분 만에 단축할 수 있는 GTX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개발이 과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이제 시장은 다시금 SOC 사업이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또 이제 수도권에 17개 레미콘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동사가 또 우량한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시장이 부각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테마가 또 있습니다. 바로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이슈입니다.
최근에 자동차 부품 업체 유라테크가 100% 이상 상승세를 보였죠. 그 이유가 바로 본사 세종시 위치 그리고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시세 분출 이어졌는데요. 유라테크의 경우 세종시에 토지 146억 그리고 건물이 123억 원 가량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 동사 유진기업은요. 토지, 건물, 구축물 다 포함해서 세종시에 약 100억 원 이상 규모의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에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제2의 유라테크처럼 이제 강한 상승세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점입니다. 이제 간단하게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속 이렇게 이 지지 구간에서 저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저항대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반면에 이제 저점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이 바로 상승 삼각 패턴이죠. 이렇게 고점을 톡톡 이제 쳐주면서 한 단계 레벨업된 주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는 패턴인데요. 최근 수급도 아주 좋습니다. 외국인 기관 지속적으로 순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정배열 흐름까지 더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상방이 열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또 이 부분에서 거래량 터지면서 이제 한 차례 매물을 소화해 준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더 쉽게 조금 더 가볍게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고요. 자, 이제 이 목표가 5,100원 전 고점 부근인 5,100원까지 보셔도 괜찮다라는 점이고요. 손절가는 이제 이평선을 이탈하는 4,100원 부근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건설주 중에 좀 우량주로 찾으셨다라는 사연이었는데요. 건자재 유통과 건설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유진기업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현재 27,400원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일 시초가 잘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5,100원, 손절가는 4,100원 잡고 대응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빠르게 저희는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죠. 이번엔 어떤 사연들 들어와 있을지 함께 찾아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끝번호 2135 안태희 시청자님의 사연 눈에 들어오네요. 바로 열어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서 관련주 좀 사려고 하는데 추천 하나만 해주세요. 위험한 거 말고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안태희 시청자님의 사연 키워드부터 살펴보시죠. 코로나19 관련주 또 오랜만에 등장을 했습니다. 이번엔 이상호 전문가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전문가님, 코로나19 관련주 저희가 사실 이전에 굉장히 오래도록 많이 공략을 해왔는데 또 오랜만에 등장을 했어요. 코로나19 관련주 중에서 워낙 섹터가 많잖아요. 어떤 거 보실까요? 우선 지금 화이자의 백신 소식까지 나왔고 이번에 1112 치료제 소식까지 나온 상황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우선 단기적인 변동성은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팬데믹 같은 좀 큰 악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수능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교육주를 준비해봤는데 우선 올해 초반부터 코로나 확산세로 인해 이제 교육주로 대장주 자리를 매김했던 메가MD와 그리고 YBM넷이 있지만 이 종목들보다도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코로나 확산이 되든 해소가 되든 오를 수 있는 종목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혹시 차트를 좀 볼 수 있나요? 네. 네네. 우선 메가MD랑 YBM넷은 코로나 사건이 터지기 이전까지는 굉장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었는데 우선 메가MD 같은 경우도 이런 저점의 흐름을 보였고 그리고 YBM넷 마찬가지로 굉장히 평상시에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근데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종목은 메가스터디 교육인데요. 메가스터디 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이전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실적으로 인해서 항시 S자를 그리면서 저점과 고점을 높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메가스터디 교육은 아시다시피 메가스터디의 계열사고 메가MD와 같은 계열사죠. 그리고 사업 영역으로는 초중고 재수생, 대학 편입생, 취업준비생, 공무원 등 대상으로 학원 강의와 온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실적부터 보면 올해 1분기 코로나로 인한 이제 영업 중지에 따른 적자 이외에는 대부분이 흑자인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오프라인 영업 중단에 따른 적자일 뿐, 이외의 실적은 상당히 긍정적인데요. 메가스터디 교육은 그리고 실적에도 부채 부분에 선수 수익이라고 있습니다. 선수 수익이라는 것은 먼저 메가패스라는 이제 1년치 인터넷 강의 수강권에 대한 부분인데 환불하지 않는 이상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게 1년 동안 부채로 잡아놨다가 이후에는 실적으로 포함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실제로 환불하지 않고 중고거래와 같이 양도를 하는 등의 진행이 가능하기에 보통 수익으로 대부분이 잡히는 그런 모습으로 매출이 더 좀 크게 잡힐 수 있습니다. 올해는 수능이 2주 정도 밀려가지고 12월 3일에 시행되는데 그렇게 3분기 매출보다도 4분기 매출에 대한 기대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조정세로 단기 횡보를 보였다가 오늘 코스피 지수 마찬가지로 한번 머리를 들어 보였는데요. 4분기 실적이 3분기 실적보다 더 기대되는 만큼 너무 단기적으로 보는 것보다 최소한 스윙에서 중기라고 해도 1, 2월 정도까지만 보는 것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메가스터디 교육 손절가 같은 경우 저는 최근 횡보를 보였던 저점 구간이 35,500원 정도를 보겠고 이제 반등 시 목표가는 전고점과 밀접한 위치를 보이는 45,000원 구간으로 잡고 싶네요. 예, 좋습니다. 백신 기대감도 있고 코로나19도 좀 주춤하는데 지금 온라인 교육지를 하고 좀 의아해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금 수능을 얼마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막판에 예방 차원에서 계속해서 온라인 강의 듣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메가스터디 교육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목표가는 45,000원까지 보겠습니다. 손절가는 35,500원 잡고 대응 잘 하시면서 수익 한번 더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9100, 샵 9100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앞서 보신 사연들처럼 자세하게 사연 남겨주셔도 좋고요. 짧게 종목 추천 또는 구해줘 하고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함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사연 남겨보시고 좋은 종목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 검색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MTN 구해줘 스탁 링크 클릭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고요. 사연 신청하러 가기 클릭하시면 게시판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자, 문자보다는 사연을 좀 더 길게 남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 홈페이지 이용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는 사연들 받아보고 있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들어온 사연 계속해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연 함께 찾아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구해줘 스탁의 수익 종목 눈에 띕니다. HMM이라고 얘기하신 분이 있는데요. 김기택 시청자님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자, HMM 같은 종목 찾고 있습니다. 사골처럼 좀 길게 가져가면 좋은 종목 있을까요? HMM 너무 아쉽네요. 들어갈 걸.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저의 계좌를 구해주세요. 라고 문자 남겨주셨습니다. 자, 김기택 시청자님의 사연 키워드부터 살펴보시죠. 제가 요즘 이 종목으로 대신 감사 인사를 참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구해줘 스탁에서 또 HMM이 좀 수익을 많이 챙겨드렸기 때문에 진작에 못 들어간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백송희 전문가와 함께 그런 종목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자, 네. HMM이 들어왔는데요. 못 들어가서 아쉽다라고 하시고요. 대신에 그런 종목을 원한다라고 남겨주셨어요. 어떤 네. 것 좀 찾아볼까요? 제가 제2의 HMM 찾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LG상사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제가 추천해드린 이유는요. LG그룹 계열의 종합무역 상사로 주요 영위하는 사업은 에너지판 부문,
복합 운송의 물류 부분, 그리고 전기전자 부문의 산업재 솔루션 부문 등이 있습니다. 특히 물류 부분에서 운송 비용 단가 상승으로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무려 68% 상승하면서 분기 사상 최고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3분기 견조한 외형 성장과 실적 개선을 이어갔는데요. 특히 이제 종속 회사가 판토스가 의약품 항공 운송 자격 보유 사실에 차후 생산될 코로나 백신 운송에 대한 모멘텀까지 더해지고 있는데요. 물류 전방 산업의 성장 기대감과 함께 이러한 코로나 백신 운송 모멘텀까지 더해진다면 이러한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또 최근에 소식이 이제 화이자에서 분말가루로 이제 백신을 만든다는 소식까지 있었는데요. 오히려 이 소식은 동사의 악재 요소 해소라는 부분으로 이제 건강한 상승이 이어질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전방 산업이 탄탄하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 그렇게 주가에 크게 반영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펀더멘탈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주식인데요. 이제 최근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요. PBR 0.56배로 굉장히 저평가된 기업이고요. 또 이제 기업의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굉장히 높은 종목입니다. 특히 이제 주가 안정성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올해 4월부터 약 12월 15일까지 약 1,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재까지 약 300억 원 가량의 집행을 완료하였고 지금 이제 700억 원 정도 남았는데 이 규모 이제 남아있는 이제 자사주 매입 규모를 어떻게 될까 이제 앞으로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 계획 연장까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사주 매입으로 주가의 하방 경직성은 굉장히 유지되는 상황에서 메이저 수급까지 붙어준다면은 이 주가는 지속 상승세 크게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지속 이렇게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박스권 흐름을 보이다가 거래량 터지면서 고개를 상방으로 올려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지수 상승, 주가 상승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은 굉장히 여백이 많죠. 상방이 열려 있는 차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고요. 워낙에 이제 종목의 기업의 펀더멘탈 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에 더 크게 올라갈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목표가는요. 이제 이전에 이 부분 지지받았던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28,000원까지 목표가 제시해 드릴 거고요. 이제 손절가는 이제 지지 라인을 이탈하는 구간 보면서 16,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백송희 전문가님 이번엔 LG상사로 구해주셨고요. 지금 잠깐 살펴봤는데 이 잠정 집계 결과로 3, 4분기 실적이 또 개선됐다라는 뉴스도 있고요. 매출이 14%, 영업이익 19% 늘었다라는 부분도 눈에 띕니다. 자, 지금 이에 비해서 현재 주가 기업이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좀 매력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관심 있게 잘 보시고요. 자, 이 목표가는 28,000원, 손절가는 16,500원 잡아주셨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꼼꼼하게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빠르게 다음 분들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다음 사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분은요. 저희 구해줘 스탁 우리 전문가님과 성함이 같은 분이 있어요. 이지은 시청자님의 사연 한번 열어볼까요? 올해 그린 뉴딜이 난리였는데 알고 보니까 장기적으로 볼 수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그린 뉴딜 관련주 뭐 없을까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지은 시청자님 사연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그린 뉴딜 관련주 정말 살펴볼 게 워낙 많기 때문에요. 전문가님께 직접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우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죠. 자, 전문가님, 그린 뉴딜 역시 저희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뭐 대선 전부터 공략을 해왔었는데 지금도 볼만한 게 좀 있을까요?
예,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그린 뉴딜 관련주가 충분히 있습니다. 네. 이 종목은 스마트 시티, 그린 뉴딜 이것들이 확립되기 위해서 반드시 구축되어야 하는 그런 재료를 가진 종목인데요. 바로 옴니 시스템이라는 종목입니다. 옴니 시스템은 국내 원격 검침 시장을 선도하며 각종 설비 미터를 디지털 방식으로 개발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옴니 시스템은 스마트 시티 조성이 필수인 원격 검침 시스템에 정보통신 기술인 ICT를 융합한 에너지 관리 시스템으로 스마트 시티 사업에 참여한 전적이 있습니다. 현재 스마트 시범 도시 입주가 부산이 2021년 그리고 세종시가 2023년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린 뉴딜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이제 원격 검침 시스템을 보통 AMI라고 하는데, 예, AMI가 그린 뉴딜과도 연관이 있기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세가 기대됩니다. 이 외에도 이제 옴니 시스템은 연구 개발로 에너지 저장 시스템인 ESS를 통한 관제 시스템과 태양광 발전 전력으로 전기차를 충전하는 친환경 충전소를 개발 완료까지 하면서 IoT 혹은 바이든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까지 해당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옴니 시스템 차트를 한번 보면 지금 팬데믹 사태 이후로 반등 나오면서 저점을 만들고 그리고 한 차례 높이고, 예, 지속적으로 저점을 높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점까지 높이면서 추세가 죽지 않고 지속적으로 살아있는 상승 추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시장이 밀리건 어쨌건 항시 저점은 아래로 하락하지 않고 높여주고 있는 부분에서 최소한의 대기 매수세는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원격 검침 시스템을 얘기하면서 AMI라고 말씀드렸는데, AMI는 최초, 이건 우선 옴니 시스템의 월봉이고, AMI는 최초 2010년에 한국전력이 저희 정부에서 구축까지로, 예, 구축 시범을 보였으나 2011년부터 여러 가지 악재로 인해 시범을 못 보이다가 2017년부터 이제 다시금 AMI 구축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마트 시티 조성을 앞두고 있는 상황과 이제 정부의 그린 뉴딜에 대한 중장기적 전망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옴니 시스템의 현 추세는 꺾이지 않고 월봉으로 봤을 때 또한 저점을 서서히 높이고 있고, 이제 2010년 이후로부터 확실히 고점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죠. 고점이 낮아지는 이유는 그만큼 매수세가 존재하지 않고 시장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제 그린 뉴딜과 스마트 시티에 대한 그런 테마 입성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반대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고점을 형성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옴니 시스템의 목표가는 최근 전고점이기도 하고, 그리고 2018년 전고점이기도 한 3,150원 부근을 목표가로 잡고 싶고, 손절가는 중장기주이긴 하지만 최소한의 추세는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최근 저점이 2,540원으로 손절가를 잡고 대응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린 뉴딜 관련주 원하셨던 우리 시청자님이었는데요. 주가 레벨업 기대 구간 공략이 가능한 종목 옴니 시스템으로 구해주셨습니다. 자, 저희는 목표가 3,150원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하단으로는 2,540원 잡고 대응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수익 거두시길 기대하도록 하겠고요. 자, 계속해서 샵 9100으로 문자 주시고요. 저희는 빠르게 다음 사연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창 다시 열어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바이든이라는 닉네임 눈에 띕니다. 바로 한번 열어볼까요? 제발 제 자연 좀 봐주세요라고 외치고 계시네요. 바이든이 당선될 거라고 지인이 유니슨 사라고 해서 샀는데 주가가 막 떨어져서 무서워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더 오르더군요. 혼자 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문가님이 추천해주는 타이밍에 들어가 보려고요. 원금 회복에 도움이 되는 종목 부탁드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얼른 회복을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요. 화면으로 사연 정리해보시죠.
그러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너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왜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지 참 답답하기만 한데요. 저희와 함께라면 그런 걱정 없으실 겁니다. 자, 바로 백송이 전문가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자, 유니슨 같은 경우 사실 이전에 저희는 미리 공략을 해서 수익을 잘 챙기긴 했는데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도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던 그런 종목이잖아요. 네. 자, 이번에는 어떤 종목으로 좀 손실을 회복해 볼까요? 네, 제가 숨겨져 있는 그린 뉴딜 관련주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자, 바로 이제 서암기계공업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공작기계 부품 업체로 공작기계의 핵심 부품인 각종 기어와 척 실린더 등의 제조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철도 차량용 기어 그리고 산업 로봇용 기어 등으로 제품군을 확장하면서 신성장 동력을 얻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특히 최근에는 풍력 발전기용 기어를 제작한다는 사실이 시장에 부각되면서 올해 들어 큰 폭의 상승세에 이어졌습니다. 아직 완전한 시세가 터지지 않은 그린 뉴딜 모멘텀을 보유한 종목인데요. 바이든이 대선에 성공하면서 약 4년간 그린 뉴딜 정책에 2,200조 원을 투자하겠다 밝히면서 이제 트럼프가 탈퇴했던 파리 기후 협약에 재가입할 가능성도 있고요. 앞으로 그린 뉴딜, 그중에서도 풍력 관련 산업이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풍력 관련주와 할 수 있는 CS 윈드와 유니슨이 있죠. 이러한 종목들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지만 그린 뉴딜 관련주를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딱인 종목 바로 서암기계공업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관심 있게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기술적으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술적으로도요. 올해 9월 17일에 큰 폭의 거래량 터지면서 한 차례 매물 소화 일어났고 지속적인 박스권 흐름을 강하게 돌파해준 모습이었습니다. 주가의 방향성 다시금 상방으로 잡을 수 있게 하는 유의미한 거래량이었고요. 또 이제 최근에도 11월 6일, 자, 금요일이죠. 강하게 거래량 터지면서 다시 한번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그 이후에 최근 흐름을 보시면은 거래량이 확실히 죽은 모습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음봉의 폭도 이제 상단 부분을 지켜준다는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그렇고요. 분봉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거래량이 상당히 팍 죽은 모습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내에 이제 유의미한 수급들은 아직 주가 내에 존재한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일봉상으로 단기 5일선 지지 받으면서 올라갈 확률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내일 시초가에 매수하시더라도 소폭 눌릴 수 있지만은 그 부분에 또 분할 매수 전략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종목이고요. 또 이제 목표가로는 전고점 부근이었던 이 6,800원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또 이제 손절가는 5,500원, 이 구간을 이탈하는 5,500원으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암기계공업입니다. 아무래도 풍력발전기용 기어를 제작하는 회사인 만큼 유니슨으로 인한 상처가 싹 좀 치유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도 드는데요. 자, 풍력에너지 섹터 내에서도 종종 상승하면서 함께 엿보였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목표가 6,800원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하단으로는 5,500원 잡고 대응 잘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내일 살짝 눌릴 수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하시는 관점까지 함께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잘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빠르게 또 다음 사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찾아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끝번호 1512 이미사 시청자님의 사연 한번 열어볼까요? 요즘 창투사 쪽 종목이 잘 가는 것 같은데 괜찮은 거 없나요? 좋은데 투자하거나 이런 것들이 잘 몰라서요. 좋은 종목으로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자, 이미사 시청자님의 사연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오늘 굉장히 다양한 업종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창투사 관련주가 등장을 했는데요. 바로 이상호 전문가에게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창투사 관련주들 사실 이전에 또 저희 월요일에 권영우 전문가께서 참 잘 구해주시거든요. 저희가 수익을 잘 챙기기도 했는데 이번에도 좋은 수익이 좀 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종목으로 챙겨볼까요? 우선 최근에 빅히트나 카카오게임즈 등 그리고 바이오 쪽까지 이제 창투사에 대한 메리트가 상당히 많았는데 이번에 제가 드릴 창투사 종목은 지난달부터 크래프톤 관련주로 이슈가 됐던 TS 인베스트먼트라는 종목입니다. TS 인베스트먼트는 중소기업 창업투자 회사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투자 조합 결성 및 운용을 주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TS 인베스트먼트는 아주 IB 투자와 같이 크래프톤 위주로 같이 움직였습니다. 이건 아주 IB 투자가 최근에 대장주로 움직였었는데 이제 지난주에 크래프톤이 운영하는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인도 서비스 중단 소식이 나오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하락세를 맞았지만 최소한의 저점을 유지하면서 버티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최소한 중기적인 추세는 살아있는 모습인데 이제 크래프톤이 카카오게임즈와 손을 잡고 그리고 10일에 출시할 신작 PC게임인 MMORPG 게임인 엘리온에 대한 기대 수급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12월 10일에 있는 신작에 대한 이벤트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IPO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산업용 감속기 제조사인 해성TPC가 법정 관리를 졸업하며 3년 만에 코스닥 상장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해성TPC의 주주는 TPC가 60%, 그리고 TS 인베스트먼트 운용하는 펀드가 4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에 상장 성공 시 투자 성공에 대한 회수금과 구조 조정을 이뤄냈다는 그런 성공적인 메리트를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해성TPC 같은 경우는 10월 초에 예비심사 청구서를 이미 제출한 상태고 예비심사 청구서가 승인 날 때까지는 평균 45일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12월 이내에는 충분히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정이 12월에 2개나 잡혀 있죠. 크래프톤의 신작 게임과 그리고 해성TPC의 예비심사 청구서 승인, 이 두 가지의 승인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지난주 약세는 사실 크게 여겨지진 않습니다. 차트를 보면 최근 상한가를 이루면서 급등한 TS 인베스트먼트는 급등을 만들 때 대량 수급을 유발하며 상승했습니다. 이런 상승한 상태에서 악재가 터졌던 이때 하락폭이 상승폭 포함해서 17% 정도 되는데 이는 그 전일에 상한가를 만든 흐름과 사실 전혀 비교되지 않는 부분이죠. 생각보다 하락세가 적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단기 박스권을 만든 현재 위치에서는 최소한은 우선 버텨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TS 인베스트먼트는 12월에 대한 출시 게임도 남아 있고 이제 투자 심리까지 이제 위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목표가는 전고점인 4,000원까지는 우선 보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단기 탄력이 나온다면 좀 강력한 급등을 보이기 때문에 전고점까지만 잡겠고 손절가는 전저점인 3,200원까지만 보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TS 인베스트먼트 구해주셨고요. 목표가 4,000원, 손절가 3,200원 잡고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좋은 수익 거두시길 응원드리겠고요. 오늘의 종목 지금 화면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방송 놓친 부분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유튜브에 MTN 혹은 구해줘 스타 검색하시면 다시 보기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 꼭, 구독 꼭 잊지 말고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11월 11일 11시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